자, 오늘은 콜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 건데, 일단 소스부터 열고 할게요. 기출 유형 1 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콜이는 뭐냐, 이거죠. 잠시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배점부터 보면, 자, 콜이는 문제 4번에서 처리 기능 구현 문제입니다. 배점은 35점이고요. 작년까지는 이게 25점 배점이었거든요. 근데 10점이 올랐어요. 우리한테는 불리합니다. 커리가 쉬우면 유리한데 좀 불리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커리가 막뭐 풀고 그런 건 없고. 자, 뭐 여기서 네 문제 정도를 맞출 수는 있어요. 한 문제는 뭐 약간 어렵게 나온다 치더라도. 근데 우리는 세 문제가 목표. 음. 그래서 21점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55점에서 여러분들 기본 점수 나오죠. 그래서 어저께 부입했던 거 5점을 더하면 60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문제 21점이면 81점이 되죠. 55점이라도 여러분들 21점 더하면 76점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 엑셀 시스템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엑셀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뭐 일단은 공부를 하신 분들 한해서 여러분들 엑셀이 조금 어렵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세 문제 목표고요. 일단 콜이는 뭐냐면 질의입니다. 질의를 우리 좀 쉬운 말로 요구, 요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콜이라죠. 그래서 우리는 콜이 질의질을 하는데 요구라는 말을 잘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보호 기능이 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쿼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쿼리의 종류는 선택 쿼리 안에 여러분들 크게 따지면 단순 쿼리가 있고 계산 쿼리가 있고 요약 쿼리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 쿼리 같은 경우는 필요한 필드만 추출해서 자료를 검색하는 쿼리고요. 계산 쿼리는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식으로 작성하는 쿼리. 요약 쿼리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쿼리. 함수 쓰기 위해서는 묶어야 되거든요. 그룹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선택 쿼리가 두 가지로 분류돼, 그 선택 쿼리 따로, 요약 쿼리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쿼리라고 제가 앞으로 많이 요 말을 많이 쓸 건데요. 선택 쿼리는 단순 쿼리에서 그냥 원하는 필드만 추천하면 사실 쉽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포함됩니다. 정렬이 포함돼요. 조건을 만족한 레코더만 추출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정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선택거리가 제일 쉽습니다.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만 가져와서 조건과 정렬을 지정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 때문에 필드를 가져오는 선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거리가 1번이고요. 2번은 매개변수 콜인데, 매개변수 콜이는요, 여러분들, 매개변수 창을 떼요. 어, 테이블에 필요한 필드 가져와서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매개변수 창을 띄워서 입력한 데이터를 특정 필드에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개변수 창을 띄워서 입력한 데이터를 특정 필드에서 검색해 주는 콜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 매개 변수 창이 검색하는 창이거든요. 요 입력값에 따라서 여러분들 출력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정적이죠. 조건을 넣었을 때 이 조건만 만족하는 것 나오지만 야는 매개 변수 창에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 콜이는 여러분들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특정 필드에 대해서 계산하는 콜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안에 보시면 무슨 별이 들어가 있어.
별은 묶어라. 그 말이거든요. 묶기 위해서는 요약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이 그룹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는 pivot 테이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쿼리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필드를 계산한 쿼리고요. 이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는 pivot 테이블 같은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쿼리.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행머리끌, 열머리끌, 값이 있거든요. 엑셀은 시그마 값이고요. 엑셀하고 같은 게. 행머리끌은 행이고, 열머리가 열입니다. 근데 엑셀과 달리 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쿼리 배울 거고요. 실행 쿼리는 액션 쿼리라는데, 업데이트, 테이블 만들기. 요 두 가지가 주로 실행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업데이트 쿼리 안에 또 족을 넣는 하위 쿼리가 들어가요. 쿼리 안에 쿼리죠. 요 문제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문제. 요것을 나중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 쿼리가 있고 삽입 쿼리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실행 쿼리입니다. 브릿지 검색 쿼리는 두 테이블의 특정 필드를 비교해서 한쪽 테이블에는 존재하는데 다른 쪽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만 검색하는 거예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뭐뭐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요. 불일치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요 말이 나오면 불일치 검색 콜입니다. 그리고 중복 데이터 검색 콜이는 테이블의 특정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 여부를 검사해서 여러분들 그 중복된 데이터만 검사해 준 콜입니다. 근데 7번은 참조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좀 쉽다 보니까. 그래서 6번까지가 출제가 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섯 문제인데 코리가 여러분들 요거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딴 코리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간 코리가 있거든요. 다 출제되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코리 작성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리 마법사가 있고 코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마법사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코리 같은 경우는 코리 마법사를 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디자인을 잡아. 코리 마법사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지원하는 게 여러분들 단순 코리 마법사, 크로스 코리 마법사, 중복 데이터 검색 코리, 불일치 네 가지가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이 보통 합니다. 모든 쿼리는 여기서 간다고. 물론 크로스 쿼리하고 브릿지 검색 쿼리를 마법사로 쓸 수는 있지만은 문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제 나중에 쿼리 문제를 풀면서 일단 지금은 학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혼자 푸실 때 어떤 쿼리인지 쿼리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콜에 따라서 작업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 건데요. 1번 문제부터 조금 여러분들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5번 문제로 나오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처음부터 좀 어려운 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보시면 프린트물에 회원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줄 거놓으시고요. 왜 줄 거느냐면 문제 밑에 첫 번째 살펴보시면요.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중에서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으나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없는 고객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쿼리는요, 참조로, 문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메뉴를 알아도 이것은 문제 파악을 못하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겠죠. 엑셀이고 엑세스고 수학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국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장 파악 능력이 빠른 분들은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테이블 1을 보세요.
회원 테이블은 모든 고객 아이디가 입력된 테이블이고요. 주문 테이블은 왜 이 말을 쓰냐면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입력된 테이블이죠. 그래서 주문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서 코리를 작성할 거예요. 하위 코리를.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요겁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검색할 거거든요. 그 고객 아이디하고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하고 비교해서 주문 테이블에 없는 고객 아이디만 회원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참조로 결과 그림 보시면요. 요, 요 결과 그림은 어느 테이블의 데이터냐면요. 밑에 보시면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코리를 실행한 후에 회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보면 거기 조건이고요. 그거만 찾아가지고 비고 필드의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콜이거든요. 업데이트인데 어, 요 회원 테이블에서 조건을 넣은 게 아니고 주문 테이블에서 조건을 검사해서 없는 고객 아이디만 여기서 찾을 거예요. 이 조건을 여기서 검사해서 요 고객 아이디와 이 고객 아이디하고 비교할 겁니다. 그게 여기 하이콜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업데이트 콜인데 요 1번은요. 1번 문제는 업데이트 콜인데 하위 콜이가 포함된 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업데이트 콜이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업데이트 콜이는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들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할까요? 마법사 말고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업데이트 콜이는 나중에 작업할 때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 할 필드만 추가할 겁니다. 나중에. 요것을 나중에 선택 콜이 화면에서 요 두 개 필드만 추가할 거예요. 그럼 요 문제에서 조건에 필요한 필드는 여러분들 고객 아이디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그것만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할 필드는 비고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하고 비고 필드만 추가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상에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서 하냐면 만들기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콜이라는 그룹이 있죠. 콜이 마법사가 있고 콜이 디자인이 있거든요. 콜이 마법사를 하기 위해서 눌린 건 아니고 어떤 건지 한번 보면 눌려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 콜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실행 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 수는 없고 취소하고요.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해야 돼요.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작업할 테이블 추가 창이 나옵니다. 우리는 회원 테이블하고 주문 테이블 중에서 다 추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업데이트 콜을 할 때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 할 필드만 추가할 때는요, 여러분들 위에 해당 위에 필드가 존재하는 테이블만 추가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첫 줄 끝에 보면 회원 테이블의 비고 필드 값을 업데이트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비고 즉 회원 테이블만 추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위 쿼리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회원 테이블만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요 창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 조건에 필요한 필드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필드는 비고입니다. 요 두 개 필드만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화면은 어떤 콜이 화면이냐면 요 화면은 필드를 선택해서 추가했잖아요. 선택 콜입니다. 아직 콜이 유형을 안 바꿨어요. 항상 콜이 디자인에 들어가면 첫 화면, 요 화면은 선택 콜이 화면부터 들어갑니다. 필요한 필드만 선택해서 다른 콜이 유형을 바꾸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업데이트 콜이로 바꾸는 방법은요. 콜이 유형 그룹에서 업데이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일단 조건은 저걸 안 눌려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메뉴가.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 메뉴도 생깁니다.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 조건을 검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 아이디만 출력해서 출력된 고객 아이디에 관련된 해당 레코드하는 비고도 있죠. 비고 필드에 가서 입력했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업데이트할 내용부터 한번 치보면요. 비고 필드 업데이트 칸에 가셔가지고 우리 특수 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거든요.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는 거죠. 별표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비고 필드에 가서 이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할 내용부터 먼저 쳐볼까요? 관리 대상 회원. 근데 만약에 엔터 치면 쌍따옴표 들어가거든요. 조건이 없이 요렇게 업데이트를 실행을 한다면 모든 레코더가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 프린터 보시면요. 별표 관리 대상 회원이 들어간 필드를 체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고객 아이디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 20170729 고객 아이디 레코드 고란에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한 개죠.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별표 관리 대상 회원에 들어가 있는 고객 아이디는 여러분들 뭐냐? 2019-1124라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조건을 넣으면 두 개의 고객 아이디만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레코드, 즉 고객 아이디 데이터가 들어있는 레코드 안에 비고 필드도 있죠. 그거 가서 요 내용으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위 쿼리를 만드느냐. 요거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우리 또 SQL 구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프린터 보시면 not인과 not인에 대한 요 명령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순서하게 좀 적어놨어요. not이라는 연산자부터 좀 설명드리면 따로 요 밑에 적어놨는데요. not은 어떤 뜻이냐면 안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참조로 요걸 위로 제가 잠시 올릴게요. 하기 전에. 그럼 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문제에 있는 날인 요 연산자는요 존재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반대적인 의미, 반대는요 존재한다는 인만 쓰면 돼요. 인만 쓰면 인을 썼을 경우에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다. 존재한다. 그 다음에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인 연산자 테이블에서 OR과 같대 있죠? 코리에서는 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쓸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SQL 넣는 방법은요. 자, 방금 우리가 선택 코리 창에서 필드 아래 추가했죠.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하고 비고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두 개를 추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조건란에 가서 이제 하이콜을 작성할 거거든요. 작성법.
자, 이 고객 아이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비 연산자를 써서 여러분들 가로 열고 존재하지 않는 것만 여기에 가서 검색할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검색 구문이에요. 그래서 셀렉트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비교할 필드명이 들어가죠. 뭐 요것은 검색할 필드명이 낫거든요. 검색할 필드명이고요. 띄우고 여러분들 from 다음에 원본. 그럼 이 원본은 상대방 테이블입니다. 즉 우리는 주문 테이블이라고 여기 넣을 거예요. 그러면 비교되는 상대방 테이블 여기서는 주문 테이블에서 여기 뭐 넣을 거냐면요. 고객 아이디를 검색하겠다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하면 조건이 없죠. 근데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날짜가 들어가 있죠. 자, 요때 조건이 들어가죠. where 조건식이 들어가요. 여기 우리가 작성해야 될 형태입니다. 조건식은 문제마다 달라집니다. 요것도 달라지겠죠? 요것도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들 요 부분을 한번 넣어보면요. not in을 쓰고 검색 구문 여러분들 select 쓰고 고객 아이디를 검색할 건데 어디서? 주문 테이블에서. 그리고 where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요 조금 일부러 엔터 좀 칠게요. 자꾸 잘려서 보이니까. 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를 검색할 건데 조건이 뭐냐? 주문 테이블 안에 있는 주문 일자 필드에서 자, 이때는 between이라는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이상 이하를 쓸 수 없습니다. between 쓰고 날짜 데이터는 무조건 쿼리에서 SQL 구문도 그렇지만요. 앞뒤로 샵으로 감싸야 됩니다. 그러면 샵을 넣고 2023년 4월 10일 샵부터 엔드 2023년 4월 30일 요 관련된 주문 일자 레코드만 주문 일자에 관련된 요 데이터만 주문 테이블에서 검색할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요 주문 일자가 요 해당되는 고객 아이디가 있겠죠. 그것만 검색할 거예요. 요 날짜에 주문 일자, 즉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검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나오겠죠? 요 나왔던 고객 아이디하고 올라가서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하고 이거하고 조건 검사할 겁니다. 그런데 날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 여기서 검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된 고객 아이디는 요 날짜에 주문한 고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나왔던 고객 아이디는요, 결과적으로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아이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not in을 써가지고 SQL 구문을 여기까지 넣어줘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조건란에 가서 이게 좁으면 오른쪽 버튼 눌려서 여러분들 작성이라는 메뉴를 누르면요. 좀 크게 쓸 수 있어요. 작성이 창이 뜨거든요. 요서 여러분들 요 앞에 내용을 쭉 치면 되는데 지금 요것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조건란에 치는 건데 여기 한 줄짜리예요. 제가 엔터 좀 쳐서 총 네 줄로 보이는데 요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넓히면 되니까 요렇게. 자, 여기 여러분들 요서 요까지가 한 줄입니다. 요서까지가 한 줄로 쭉 치세요. 자, 이 구문은 외우셔야 됩니다. 야가 not인이 될 수가 있고 in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함은 not을 빼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not을 넣어놓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짜 데이터는 앞, 뒤로, 샵으로 감싸야 됩니다. 근데 쿼리에서 여러분 참조로 날짜만 쳐도 야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음, 원래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입력하시고. 처음부터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출력된 레코드는 두 개가 출력될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고객 아이디인데요.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 일자가 요 사이에 있는 고객 아이디만 검색한 겁니다. 근데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만 여러분들 검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객 아이디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문 테이블 없는데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요. 이것은 주문을 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객 아이디 회원 테이블 안에는 모든 고객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고요. 주문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들어있는 데이터. 요 날짜에 주문했던 고객 아이디를 검색해봤더만은 몇 개가 쭉 나오더라 이거죠. 거기에 없는 것만 어디 가서 검색한 거냐면요. 회원 테이블에 가서 검색한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요 주문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회원 테이블에는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없다는 소리는 주문이 없는 고객 아이디예요. 왜냐하면 주문 테이블에는 주문한 고객 아이디만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는 것이 나왔을 때는 이 고객 아이디는 결과적으로 문제 다시 올라가서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아이디다. 그 말이거든요. 제 처음에는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두 문제를 좀 더 풀다 보면 아, 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고요. 올라가서 문제 패턴을 알려드리면요. 작업 순서를 따라드리면요. 업데이트라는 쿼리는 원래는 하위 쿼리가 없다면 업데이트 쿼리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하위 쿼리가 요 업데이트 쿼리인데 하위 쿼리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는요. A라는 테이블을 할게요. A라는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 조건을 이 특정 필드 조건란에 조건을 입력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검색해서 레코드만 검색할 겁니다. 레코드만 검색해서 업데이트할 필드에 입력한 업데이트 내용으로 변경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냥 업데이트 쿼리, 하이 쿼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그럼 이때는 좀 다른 점, A 테이블 항의문습니다. A 테이블에 있는 특정 필드의 조건란에 가서 조건 입력을 할까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검색해서 그 레코드는 여러 필드가 존재하잖아요. 그 업데이트할 필드에 입력한 업데이트 내용으로 변경하는 쿼리가 일반적 업데이트 쿼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하위 쿼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는요. 조건 부분에서 다른 B라는 테이블에서 검색한 레코드를 검색한 필드죠. 필드를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럼 딴 테이블에서 검색했던 필드를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냥 하이쿼리가 없는 문제는 A 테이블에 있는 필드 조건, 필드에서 조건을 입력하는 조건을 검색해서 그것만 찾아서 업데이트한 콜이고요. 얘는 여기에 가서 검색했던 필드를 조건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용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존재하는 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냥 in이고 not이고. 그러면 다른 탭을 가서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드를 검색해서 BA라는 테이블 특정 필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콜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자체도 어렵죠, 사실. 무슨 말인지.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 어디까지 있냐면, 결과적으로 요까지 입력했어요. 요새는 잠시, 저는 입력 안 했죠. 저는 좀 복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넣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잠시, 지금 저는요, 뭐 어떤 데이터가 진짜 검색되는지 한번 보고 업데이트 할래요. 그럴 때는 업데이트 쿼리를 두지 마시고요. 검색 결과 한번 보고 싶으면 잠시 선택으로 바꾸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행을 해볼까요?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이 고객 아이디는요, 어디 없는 거다? 주문 테이블에 없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회원 테이블에서 검색한 거거든요. 이 두 개의 고객 아이디에 대한 비고란에 가서 그 업데이트 내용을 찍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결과 그림입니다. 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 여러분들, 그럼 우리 업데이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회원 탭을 잠시 열어볼까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지금 업데이트 전에는 비고필드에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두 개의 레코드 비고란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가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시켰거든요. 회원탭 한번 잠시 열어봤고 닫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실행해볼까요? 우선 콜이 되는 거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바꿉니다. 그럼 참고로 실행 콜이는 느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놨어요. 느낌표 앞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실행 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가 뜨냐면요. 이게 뜰 거예요. 즉 두 레코드가 검색돼서 새로 고칩니다 해놓고 밑에 이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겠느냐. 예,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예, 눌리면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코리를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콜 이름은 뭘로 하냐면 문제 속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관리 대상 회원 처리 업데이트 콜이죠. 그러면 콜 이름은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콜이 야도 저장돼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결과도 봅니다. 잠시 닫고 여러분들 우리 회원 탭을 열어보면 밑에 완성 그림처럼 두 개의 필드, 즉 고객 아이디 두 개에 대해서 비고 필드에 이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7점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좀 어렵죠. 예, 다시 제가 연구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개념입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이 콜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조금 난해한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처음이라서 그래. 좀 몇 번 하다 보면 쉬워요. 뭐 처음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잠시 주십시오. 처음이라서 프린트에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번에 옆에 여러분들 제가 업데이트 콜인데 하이 콜이가 포함된 콜입니다. 간단하게 적어놓고요. 2번은 있고 월별까지
이건 닫고 있고 월별까지 슬래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별 슬래시 끊어라 이거죠. 있고 수량 합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별별 뭘 계산하는 합계라든지 개수라든지 평균 이렇게 나오면 이 콜이는요 뒤에 적혀 있습니다. 콜테콜. 이거는 뭐냐면 밑에 그림을 먼저 보면요. 있고 월별 국내산과 수입산은 사실은 생산지거든요. 생산지별로 밑에 국내산과 수입산 밑에 숫자가 있죠. 이 숫자의 계산은 어떤 필드 가서 계산한 거냐면요. 입고 수량, 합계로 간 거.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하기 전에 지금은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요. 우리 어떤 테이블을 쓸 거냐면 첫 번째 살펴봅니다. 씨앗하고 씨앗 입고 테이블 두 개를 쓸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사용해서 할 건데 잠시 여러분들 씨앗 잠시 열어볼까요? 씨앗 테이블을 하기 전에 씨앗 테이블 여러분들 있고 월별인데요. 씨앗 테이블에 쓸 것은 요 안에 씨앗 코드도 있고 어 나중에 두 탭을 초에서 골라서 갖고 올 거예요. 쓸 내용을. 그 다음에 씨앗 입고에다 보면 씨앗 입고에는 입골자가 있죠. 입고 월 때문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입고 수량 합계는 여러분들 요 입고 수량도 여러분 어디 있냐면 입고 씨앗 입고 안에 있는 필드거든요. 이건 합계값으로 갈 거예요. 씨앗 저 입고 일자별로 입고 월별로 묶어서 합계를 갈 거거든요. 자, 근데 클스텝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야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콜이거든요.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항상 처음에 나오는 별은 행머리글. 행의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고요. 두 번째 오는 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열머리글에 선택할 필드입니다. 음. 그 다음 입고 수량의 합계 마지막은 계산할 필드거든요. 그건 값입니다. 값에서 선택할 필드명은 야죠. 근데 여러분들 야는 참조로 이 필드 이름은 없고 먼스하고 if는 왜 쓰냐면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 그 생산지 같은 경우는 원래 필드명이 아니고 원산지가 원래 필드명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한국하고 다른 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씨앗을 열었는데 원산지가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죠. 한국은 국내산으로 바꿔서 열머리 걸 구역에 넣을 거고요. 잎을 쓸 겁니다. 그 외에는 미국과 중국은 여러분 수입산으로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할 거거든요. 우선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한 개 그려드리면요. 행머리글에 행머리글에서 선택한 필드는 어디 들어가냐면요. 필드명이 여기 출력되고 밑으로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엑셀과 똑같죠.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필드 안에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 요 자리가 우리 구성에서는 어떤 자리냐면요. 1번 행머리글 자리입니다. 거기 결과로 있고 월이라고 적혀 있죠. 행머리글. 열머리글에 선택한 필드는요. 필드명은 야는 행머리글은 요 필드명이 출력되거든요. 근데 열머리글로 선택한 필드는 필드명이 출력 안 되고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출력됩니다. 어디로? 열 방향 요쪽으로. 그러면 요 부분에 데이터만 출력돼요. 열 방향으로. 여기 2번이라 할게요. 야는 요 2번 영역은 어디 영역이냐면 열머리끌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산했던 요 값은 값 영역은 어디냐? 또 제가 네모를 하게 그려드리면 열머리끌 데이터가 출력되는 바로 밑에 숫자로 출력되는 요 부분이 3번이라 할게요. 이 부분이 값 영역이라고. 그래서 X자로 쭉
조금 틀린데 여러분들 구성이 이렇습니다. 1번은 행머리끌 영역이고 2번은 열머리끌 영역이고 3번은 갑 영역입니다. 이거는 3번은 특정 필드를 계산한 값이 여기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문제 보니까 입고 품종수는 뭡니까 도대체? 입고 품종수는 열머리끌이 아니고요. 행머리끌로 한 개 더 추가된 거예요. 요게 여러분 한 개 더 들어가 있죠. 그림상에. 요게 한 개 더 들어가 있잖아요. 행방향으로.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필기도 물론 나오지만은 일단은 행머리끌은요.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즉 지정할 수 있는, 필드를 지정할 수 있는 개수는요, 딱 3개까지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열머리 걸은 필드를 지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개수는 한 개만 가요. 오직 한 개. 한 개의 필드만 가요. 이건 3개까지 가요. 필드. 그러면 열 행머리 걸로 여러분들 최대 3개의 필드하고 필드 데이터가 밑으로 요 필드명입니다. 이거는 요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3개까지. 그런데 열머리 걸은 한 개의 필드의 데이터만 출력할 수 있거든요. 한 개만 지정이 가능하다. 한 개만 지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 값은 여러분들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영역. 이것은 뭐뭐 합계, 뭐뭐의 개수, 뭐뭐의 평균이 나올 끝에 야가 필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스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콜이 마법사를 쓸 수도 있고 콜이 디자인을 쓸 수 있어요. 콜이 마법사는 사용할 개체가 한 개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콜이 디자인은 한 개든 여러 개든 모두 가능합니다. 시험에서는 또 이걸로 갑니다. 한 개더라도 조건이 계획되거든요. 어차피 마법사를 가더라도 수정하러 또 다시 바꿔야 돼요. 조건을 넣으면. 그 화면이 콜이 디자인 화면이거든요. 어차피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마법사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개인 경우가 가능한데 거의 한 개만 나온 문제가 거의 없어요. 보통 2개. 그래서 콜이 디자인 하는 게 주로 시험입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머리글은 여러분들, 우리 일단 작업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너무 이론적인 말이 길어지면 좀 지겹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실기를 좀 해가면서 추가적 설명을 드릴게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은 2개입니다. 그럼 씨앗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씨앗 있고. 자, 더블 클릭하면 조인이 돼요.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지금 항상 쿼리 디자인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이랬어요, 제가요? 선택 쿼리 화면. 필요한 필드만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그 말입니다. 요때 어떤 필드를 밑으로 추가할 거냐면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입고 월별은 씨앗 테이블하고 씨앗 입고를 봤을 때 입고 일자죠. 입고 일자. 입고 여기서 월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 야가 나중에 있고 월이라는 새 필드명으로 나중에 변경할 겁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 필드명 있고 일자예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있고 품종수는 뭘 써야 되느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화살표. 있고 품종수도 새 필드명이거든요. 이거 바꾸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야는 시아 코드 필드를 이용하시오. 그럼 시아 코드 필드를 여행에 조금 시아 코드.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써야 됩니까? 이거 써야 됩니까? 어떤 거 써도 관계없어요. 결과만 같은. 그럼 우리 씨앗 입고는 사실 우리 입고 일자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입고 일자, 입고 수량 때문에 사용할 건데 한쪽 씨앗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씨앗, 여러분들 씨앗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씨앗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야는 행머리걸, 행머리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필드를
추가한 거고요. 그다음 열머리글은 생산지 별이 뭐냐면 국내산, 수입산이거든요. 그럼 원래 if가 바꾼 거예요. 야, 실제 필드명은 여러분들 네 번째 보면 생산지는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으로 설정하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원산지죠. 원래 필드 이름 원산지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할 값으로 선택할 필드는 입고 수량 합계니까 입고 수량 필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입고 일자, 행, 시약 코드 행, 원산지는 열, 입고 수량은 값.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한 작업이 요까지 작업. 요까지는 아직까지 선택 콜입니다. 그럼 이제 콜이 유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콜이 유형 그룹 가서 크로스탭 콜이 아이콘을 열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면 야가 크로스탭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요 무조건 묶어요. 왜? 함수 써야 되니까. 함수는 언제 쓰는 겁니까? 이꼬 수량 때문에. 그래서 한번 크로스탭 눌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코리를 바꿔야 되겠죠? 크로스탭 눌려보시면요. 요약이 묶은 거거든요. 그럼 요약이라는 요 버튼 보입니까? 표시중의 그룹에 야가 사용자가 해제 못하도록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크로스 콜리는요, 요약 씁니다. 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크로스탭에서 여러분들 요 입고 일자 필드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메뉴거든요. 그럼 크로스탭에 여기 컷을 딱 두면 하살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구성 요소부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입고 일자는 행머리글에 출력할 거고요. 시야 코드도 눌려서 행머리글. 원산지는 열머리글. 입고 수량은 값 영역에 출력할 건데 입고 수량은 합계값을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묶는 방법 누르면 함수를 쓸 수 있어요. 눌리면 함수 나오거든요. 합계. 야는 입고 수량에 대한 합계를 값 영역에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기본 작업비가, 그러니까 수정 작업 안 했습니다.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은 미리 보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실행. 자, 지금은 아직까지 작업은 안 들어갔고요. 그냥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수정할 부분이 많이 보이죠? 요것은 여러분들 월별로 야들이 출력돼야 되고 시야 코드는 시야 코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읽고 일자별로 묶어서 개수를 여러분 품종수와 개수거든요. 개수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한국은 if를 써서 두 개의 데이터로 출력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내산과 수입산. 그 다음에 요 값은 따라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은 요 네 개 필드를 왜 선택 코리에서 밑으로 추가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기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를 보고 내가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를 제일 처음에 작업할 때 선택 코리 하면 아닙니까? 여기서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락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조건이 개입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즉 조건이 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함수를 쓰는 문제죠. 그거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 때문에 필요한 필드가 있을 때는 요것도 한 개 더 추가해야 됩니다. 조건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추가할 게 있는데 이제 공통 부분이 있어요. 모든 코리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공통인데요.
사용하는 어떤 그 세필드명 변경하는 방법. 이것은 모든 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간단해요. 세필드명 넣고 콜론으로 구분해서 현재 필드. 이렇게 쓰면 현재 필드명을 새 필드명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있고 월로 출력돼야 되거든요. 새 필드명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고 월이라고 치면 돼요. 현재 필드명은 지우지 말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새 필드명을 또 쓰는 경우가 새 필드명을 쓰는 경우는요. 계산식이나 또는 우리 나중에 여기 함수식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값이라 할게. 결과값을 요 세 필드명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은 공통사항이 뭐냐면 콜론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앞에 세 필드명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출력되는 거죠. 요 부분만 여러분들 공통사항이에요. 모든 콜에 사용되는 변경하는 방법. 이건 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 함수는 안 썼습니다. 좀 이따 쓰면 되니까 함수는. 기초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있고 일자로 출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고 월이잖아. 우리 간단히 한번 바꿔볼까요? 앞에. 있고 일자 여러분들, 요거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있고 일자 앞에 가서 세필되면, 출력할 세필되면 있고 월이죠. 있고 월 치고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출력 안 되고 요 필드명으로 출력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이왕 한 김에 한 개만 더 할게요. 야도 시야 코드로 출력되면 안 되고 있고 품종수지 않습니까? 야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고 품종수 별로 요 필드명으로 출력되더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확인. 그래놓고 여러분들 실행해 보세요. 보세요. 요 이름 나오네. 요 데이터를 수정할 겁니다. 나오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라 이거죠. 요걸로 하면 그죠? 항상 많이 쓰이거든요. 꼭 알아놓으시죠.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출력되기 위해서 이제 함수를 좀 쓸 건데요. 그게 여러분들 있고 품종수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있고 월은 있고 일자에 월로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디자인부.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좀 넓으면 여기서 작업하면 됩니다. 저는 좁아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있고 일자는 연월이 다 들어가 있는 날짜 데이터잖아요. 월만 추출할 거거든요. X랑 똑같아요. 요 앞에 month, month라는 함수는 월만 추출한 함수거든요. 소문자 쳐도 됩니다. 가로 하려고 원래 대괄호로 감싸야 되지만은 뭐 안 해도 넣어주면 요까지만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또 수정을 한 개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있고 일자에서 월만 추출되겠죠? 확인, 중간 확인 또 해볼까요? 실행.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게 월이라는 글자가 없잖아. 그죠? 그냥 월만 추출한 숫자 데이터 아닙니까? 월을 어떻게 붙이느냐? 또 가볼까요? 그러면 월을 또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 뒤에 and 문자열 결합은 쌍따블 치고 월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뒤에 월이라는 글자가 찍힐 겁니다. 이제. 자, 확인을 해보고 우리 또 실행해 볼까요? 오, 잘 나왔네. 그리고 이제 요것을 개수로 함수를 바꾸면 이 아들이 월별로 묶어서 요 개수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시 디자인 보고 이제 이 아는 여러분들 시약 요거 보시면 시약 코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있고 월로 묶어서 개수를 구해서 숫자로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묶는 방법을 올려서 개수로 바꿔볼까요? 개수. 그러면 레코더가 좀 작아집니다.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자, 실행해볼까요? 오,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까? 갑자기 딱 맞아떨어지잖아. 요까지만.
지금 우리 어디까지 작업한 거냐면 여기까지 처리 다 끝났어요. 요거만 처리하면 되겠네. 그럼 답이네. 그죠? 요것은 if를 써야 됩니다. 우리 액세스에서 if는 if거든요. i가 두 번 들어가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열머리글에 출력되는 원산지에 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if를 써가지고 바꿀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여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참조로 열머리글은 필드명이 출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 필드명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넣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원래 새 필드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함수기 들어가면 안 쓰면 뭐 이상한 영어 EXPR1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임시 필드명.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데이터만 출력을 보는 거니까 시험에서도. 그럼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IIF I가 두 번 들어가야 갈로 열고 원산지는 필드명이니까 대괄호 넣어주는 게 원칙이죠. 넣어주겠습니다. 이 원산지가 한국이면 같다, 쌍따 붙이고 한국. 엑셀 똑같아요. 단적이 필드, 셀 주세 대신에 필드명이 들어가서 그렇지. 한국이라면 콤마 T값은 뭐가 출력돼야 돼요? 국내산. T값은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두 개로만 나옵니다. 발로 여러분. 영어는 여러분 요것은 조건 야는 T값 F값.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 진짜 이상한 영어 나오는 EXP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그럼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국내산 수입산. 오 답이네. 똑같죠? 1하면 7점. 끝났죠? 그래서 레코드 개수 먼저 봐야 돼요. 3개. 그 다음에 수치 확인해야 되고요. 야도 마찬가지. 잘 나왔죠? 저장하면 되죠. 저장 버튼. 자, 저장 이름은 있고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고 현황. 자,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또 적어놨어요. 요렇게 여러분들 제가 메모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뭘다 제가 늘 올려드리잖아요. 보시면서 여기에 다 적어놨어.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보시고 안 된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내가 잘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입부에 대한 조건형 순서 여기에 적어놨죠. 자, 넘겨볼까요? 잘 됐으면.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문제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닫고. 시합과 시합 이코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시합명의 일부를 동그라미 포함이거든요.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 이 말은 여러분들 참조로 매개 변수 창이 밑에 그림 보세요. 위에 있는 요 창. 매개 변수 값 입력이란 창이 한 개 보이죠? 프린트물에. 그게 매개 변수 창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국만 쳐도 국이 포함된 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거기 일부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창을 어떻게 띄우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이 포함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이 문제는 매개변수 그림. 그리고 참조로 부가세 필드 끝에 보니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부가세 필드는 입고 단가가 만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10%. 요때는 여러분들 우리 밑에 보니까 함수 뭐 써야 되냐면 스위치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스위치 함수는 입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로 처리할 거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밑에 그리 부가세가 나와 있죠. 그다음 입고 일자는 또 정렬을 내림차순할 겁니다. 자,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이 참 또 실수라는데요. 네 번째 줄에 콜이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 다음에 보시면 필드의 형식은 이 말을 형식을 동그라미. 이 말이 나오면 분명히 숫자 데이터 뒤에 보면
여러분 그 결과 두 번째 그림 있죠? 입고 단가부터 부가세까지 통화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통화기호 안 들어가거든요. 통화기호는 없죠. 형식이 나오면 통화기호나 첨단위 구분기호, 소점 자릿수 이런 기 출력 결과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런 기 설정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매개변수 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3번은 매개변수 콜인데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특정 필드에 대해서 매개변수 창을 띄워서 입력한 데이터를 해당 필드에서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필드 안에 값을 검색하는 건데요. 요 창을 띄워서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에서 검색되는 겁니다. 요 필드에서. 그럼 매개별상을 띄우는 방법. 약속된 거 틀리기 시험에 물론 나옵니다. 대괄호 써요. 대괄호는 약속된 건데 검색할 필드 조건란에 가서 대괄호를 사용한다. 창이 띄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는 대괄호 안에 입력합니다. 그 메시지로 나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검색할 시험명 일부를 입력하시오. 이 메시지거든요. 검색할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치가 있고 포함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는 포함입니다. 일치 같은 경우는 해당 필드 조건 안에 가서 대괄호 안에 메시지만 넣어주면 되고요. 뭐 붙는 게 없어요.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메시지는 그림 보고 치면 돼요. 근데 포함은 해당 필드 조건 안에 가서 like 또 나오죠. 야, 참 인기가 좋아요. 별표, and 메시지 들어가고요. and 별표. 왜냐하면 별표와 별표를 붙이기 위해서 앞뒤로 and 연산자가 쓰이는 거죠. 이렇게. 요거만 그냥 이것이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매개 변수 포함이 많아요. 포함. 자,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항을 띄우는 방법, 그 다음에 검색할 유형 두 가지는 일치냐 포함이냐, 요거냐, 요거냐,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문제 내용은 이제 부가세 필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스위치 함수 써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할 건데, 요거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있고 일자 필드는 내림차수. 필드 형식은 결과 그림 보면 입고 단가부터 부가세까지 숫자 데이터가 통화기로 설정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럼 작업 순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일단은 만들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코리 디자인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선생님 마법사 없습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없으니까. 음. 자 그러면 코리 디자인 눌러가지고 사용할 테이블은 두 개입니다. 시약과 시약 있고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항상 선택 콜이 화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요번에는 출력할 결과, 출력된 결과 있죠. 그 필드 보면서 밑으로 추가해요. 그러면 입고 일자 출력돼 있죠. 추가하시고 입고 일자 더블 클릭. 시험명도 출력이 돼 있으니까 더블 클릭. 입고 수량도 여러분들 입고 수량은 시합 입고 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입고 단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판매 단가. 마지막 여러분들 부가세는 스위치 합쳐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새 필드명은 부가세고요. 스위치 함수 사용법 알려드리면요. 이 스위치 함수는 if하고 좀 틀린 게 조건을 1을 만족할 때 값1이 출력되고요. 스위치 함수는 한 번만 씁니다. 그다음에 조건 2를 만족하면 값 2가 출력돼요. 조건 3을 만족하면 값 3. 끝까지 조건이 들어가요. 어,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이게 스위치 함수 아닙니까? 비교. if를 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이 마지막까지 만약에 조건 3. if를 쓰면 if입니다. 조건 1을 만족하면 t값이죠. t값 넣고 콤마. 여러분들 또 if가 또 들어가는 이렇게. 조건 2를 만족하면 t값. 엑셀에서는 연속 if, 중첩 if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값 3은 F값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갈론 if 개수만큼 하나.
그러면, 스위치는 끝까지 족보를 넣어서 값함을 출력하지만은, if는 마지막 야는 f 값 처리하면 되죠. 이 조건이 다 야니까. 마지막 야 f로 처리하더라. 야하고 야하고 차이점이 있죠. 또 if는 계속 if를 쓰죠. 스위치는 한 번만 씁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해봤고요. 그 우리는 한번 요대로 쭉 넣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또 제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좁으면 작성 눌리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저는 학대 초수 잠시 할게요. 자, 출력할 세 필드명은 부가세. 그다음 스위치 들어갑니다. SWITCH. 별로 읽고. 자, 조건, 처음에 조건 넣겠습니다. 자, 입고 단가는 필드명이거든요. 대괄호 넣고 입고 단가. 가가 이하 기호 넣고 만 이하라면 만. 공 4개입니다. 콤마. 판매 단가의 10% 조심할 게 있습니다. 판매 단가 대괄호로 감싸줘야 됩니다. 판매 단가에서 여러분들 어휘는 곱하기 관계거든요. 근데 액세스는 참조로 비례점 똑같은데요. 곱하기 해놓고 10% 이렇게 치면 안 돼요. 퍼센트 인식 못합니다. 0.1로 차 소수로. 여러분들 0.1이랍니다. 10% 입력 금지. 왜? 인식 못하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1 만족할 때 값이 야가 출력될 거고요.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사를 좀 하면 좋습니다. 왜? 어차피 요 조건 1부터 값 1까지 복사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입고 단가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이하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하로 가요. 조건 이하를 경계로 가야 됩니다. 초과로 가시면 안 돼요. 만초가 5만 이하니까 5만으로 이하, 5만 이하를 조건 이뤄놓으면 5만 이하이면 판매 단가 20%죠, 0.2. 요건 바꾸면 돼요, 요거. 마지막 가야 됩니다. 콤마 찍고 갖다 붙이고. 입고 단가가 이제 5만을 초과하면, 이제 초과는 크다라는 연산자거든요. 뒤에는 만을 5만. 초과는 이겁니다. 또 너를 넣어주시면 안 돼. 너는 이상이에요. 그러면 5만을 초과한다면 판매 단가의 30% 0.3이죠. 갈로 닫고 끝납니다. 이어서 조건 1, 값 1, 조건 2, 값 2. 끝까지 간데 스위치 함수는 조건 3, 값 3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또 퍼센트 입력하면 안 되고 우리 보수적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잘 됐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 실행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금액이 뭐가 나오는지 잠시 볼까요, 실행? 여러분들 일단 금액 잘 나왔죠,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다 한 거 알기 때문에 부가세 9천, 5,600, 5,600이 나오면 지금 된 거예요. 잘 된 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개 변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좀 쉬운 정렬도 한번 해볼까요? 쉬운 거부터. 있고 일자 필드는 내림차순. 있고 일자는 앞에 있죠. 있고 일자 필드 정렬할 때는 정렬 메뉴 보입니까? 요 칸에 가셔가지고 커서 딱 넣으면 화살표 나와요. 눌릴 수 있습니다. 오름 내림에서 우리는 내림차순이죠. 있고 일자를 내림했을 때는 최근 날짜가 먼저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실행해 볼까요? 이 보면 최근 날짜가 먼저 오고 내려갈수록 과거 날짜가 오면 내림 잘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매개면수가 나왔습니다. 주변적인 정리는 다 했고, 요것을 우리 미리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를 미리 형식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마지막 매기변수하고 순서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형식 때문에 그래요.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는 통화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행해 보면 통화가 안 나오고 숫자만 나오잖아요. 요 세 개를 형식 바꾸는 방법. 해당 입고 단가부터 먼저 하면 해당 필드 안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감 속성. 그럼 필드 속성 창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 가면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 통화로 바꿔주면 되고요. 요 창 닫지 말고 판매 단가 필드 한번 클릭. 그러면 속성창이 바뀌었죠. 형식 가서 똑같이 통화. 마지막으로 부가세 필드 한번 클릭. 요것도 필드 속성창에서 형식 가서 통화. 통화 다 바꿨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닫고 실행해 볼까요? 통화 잘 나옵니까? 이제 매개 변수하면 끝이죠. 음. 지금 여러분들 요 부분이 기초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매개 변수를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이 통화 형식으로 안 바꾸고 제출하면 여러분들 그 통화 때문에 7점이 아니고 0점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매개 변수는 중요하지만 형식도 잘 봐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해당 필드 조건에 가서 대괄호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포함이니까 라이크 연산자들을 들어갑니다. 어디 가서 시험명 조건란에 가서 자 포함은 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일단은 라이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손 붙일게요. 라이크 띄우 쌍따옴표 지금 쌍따옴표 외치는 겁니까? 문자니까 묶어줘야죠. 별표 문자 아닙니까? 일단 띄우고 엔드 결합을 시켜야 되고 엔드 띄우고 대괄호 놓고 메시지는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검색할 치문데요. 띄우고 시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대괄호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또 많이 실수하는 것이 뒤에 점을 붙여요. 절대 매개변수 만들 때 메시지 부분에 점이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에러 뜹니다. 에러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안 넣습니다. 자, 계속해서 띄우고, 엔드 띄우고, 마지막에 쌍따옴표 안에 별표. 왜냐하면 별표와 별표 안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들어가죠. 포함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죠. 이렇게. 자, 잘 됐다면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가 뜨냐면요. 매개 변수 창이 떠요. 뜹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 한 개씩 하면서 이렇게 떠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부러 제가 오류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럼 여기서 참조로 제가 모르고 이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시험 내는 거 이 점을 찍는 분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러면 어떤 에러가 뜨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해볼까요? 보세요. 유효한 이름이 아닙니다. 잘못된 문자나 문장 보호가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점은 사용할 수 없는 문장 보호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바로 버그를 잡으면 되는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왜 에러 뜨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실행해서 국자 치면 결과 그림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엔터. 여러분들 일단은 이 꼴자가 내림을 했기 때문에 요 날짜가 최근 과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우리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7점.
요라면 여러분들 세 문제 맞췄잖아요. 어려운 거 1번 했지만은 그래서 요까지 하면 두 문제를 안 풀어도 합격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세 문제 풀면 되는데 이제 받아들이기를 세 문제 풀면 합격이네 이런 마인드하고 아 세 개를 풀어야 되나? 이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했으면 저장. 콜 이름은 씨앗 있고 조회네. 세상에 잘해놓고 안타까운 분이 또 있습니다. 씨앗 있고 조회인데 이렇게 잘 치면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코리가 오타가 난 상태에서 제출한 몇 점 빵점 요 이름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기는 요 이름에 접근하거든요. 그건 오타 났다. 그러면 없다고 보거든요. 조심하시 마지막까지. 코리 이름도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빨리 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3번까지 끝났고요. 그 내용은 제가 또 적어놨거든요.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적어놨 유의사항 다 적어놨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요. 씨앗 있고 씨앗 주문 테이블 3개를 이용해서 씨앗 명별 별동을 묶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묶어야지만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최근 있고 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을 조회하는 재고 현황 쿼리를 작성하시오. 이 쿼리는 결과적으로 밑에 봤더만은 첫 번째 살표 최대값도 구해야 되고 합계도 구해야 되고 그죠? 이런 쿼리는 요약 쿼리. 요약 쿼리.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쿼리거든요. 그래서 4번 쿼리는 요약 쿼리 문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이 키워드입니다. 시작 코드가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만 시작하는 것만, 제가 미음 안 나는 오타네요.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하시오. 조건입니다. 재고 비율은 계산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재고 비율을 만들었던 그 계산이 나왔던 출력된 값을 100분율로 바꿔야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형식도 있네요. 그죠? 그렇게. 라이크 연산자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요거 함수는 좀 이따 보고 연산 좀 이따 보고 요약 코리의 기본을 먼저 하겠습니다. 만들기. 요약 코리는 코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사용할 테이블은 총 3개죠. 씨앗 있고 씨앗 그 다음에 주문 3개를 추가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이로 적당히 놓을게요. 3개 테이블이 추가됐다면 결과 그 그림 보시면요. 출력된 필드를 보고 추가하는 거예요. C 한 명. 그 다음에 최근 입고 일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이것은 뭘 쓴 거냐면 프린터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를 쓴 거거든요. 입고 일자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총입고량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 봤더만은 총입고량은 입고 수량을 쓴 겁니다. 입고 수량. 학기를 구하나 학기 구할 거면 나중에. 입고 수량 필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 주문량은 여러분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에 수량 필드를 쓰라 이거거든요. 주문 테이블에 수량 필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 비율은 추가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요것은 지금 여러분들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인데 요 필드명이 변경 안 됐잖아요. 요거 먼저 작업하고 요거 마지막 재고 비율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요 상태는 선택 콜이고요. 야를 요약 콜로 바꾸는 방법. 요약이라는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묶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딱 묶으면,
다 요약이 생기면서 묶어버렸죠. 그리고 입고 일자는 여러분들 뭘 구하는 거다? 최대값. 여러분들 함수 바꾸고 필드명도 새 필드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최근 입고 일자로 출력돼 있죠. 여러분 이제 기억납니까? 요 앞에 최근 입고 일자 콜론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한 번 하고 헷갈리면 한 번 더 하면 좀 덜 헷갈리고 3, 세 번을 하면 조금 흐름을 안다 이거죠. 또 입고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필대명은 총 입고량입니다. 총 입고량 콜론. 그 다음에 수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요거 하면서 요것도 바꾸겠습니다. 총 입고량은 입고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거죠. 그 묶는 방법 합계라고 바꾸면 돼요. 함수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량은 뭘 구할 거냐? 합계거든요. 합계 함수 먼저 선택하고 세필되면 넣어볼까요? 수량 합계. 자, 요 앞에 여러분들 총 주문량이라는 이름으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근 입고일자, 총 입고량, 총 주문량 이거 마지막에 안 했습니다. 요까지만 보고 실행해 볼까요? 오, 잘 나오네. 잘 나오고 있죠. 요거 마지막 우리 계산식으로 만들 부분 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끝에 마지막 열에 가셔가지고 세필드명 재고 비율 본론 이제 세필드명 만들어놨으니까 인식하겠죠. 대괄호 놓고 총 주문량 대괄호 닫고 나누기 대괄호 열고 총 입고량 이제 세필드명 만들었으니까 인식합니다. 제가 나누기 빠뜨렸네요. 나누기. 그러면 총 주문량 새 필드명 변경했던 필드입니다. 열 나누기 총 입고량. 그래놓고 실행을 잠시 해볼까요? 총 주문량이 쌤 왜 이게 뜨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요 3가지 체크할 게 있죠. 자, 계산식으로 작성 시에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계산식 아닙니까? 어디서 요약하고 있어. 묶는 방법 그대로 두면 참 이런 거 뜨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오류입니다. 이 매개부수 코리가 아니거든요. 뭔가가 인식을 못해서 띄우는 겁니다. 어, 매개부수 값 창이 뜨죠. 이것은 뭔가 요 매개부수는 관계없는데 딴 코리들이 창이 뜨면 뭔가 잘못됐다 보면 돼요. 왜 그랬냐면 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나 인식 못하겠다. 빨리 바꿔도 이겁니다. 우리 뭘로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계산식을 넣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식을 넣어요. 이것 때문에 인식 못합니다. 식으로 바꾸면 이 계산식을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함수식이나 여기 함수식이나 계산식을 하면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실행해 볼까요? 오, 잘 나오네. 그 대신 백분율로는 아예 안 바꿨습니다. 자, 우리 백분율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부분.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에러 뜨는구나. 중요한 거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여기 포인트 한 개 더 잡아드릴게요. 어, 우리가 그 그룹, 즉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그룹을 짓는 경우인데 그룹 짓는 경우는 묶는 방법, 그룹 짓는 거죠. 이 그룹으로 쓰는 콜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요약 콜. 함수 넣는 경우 요약 콜이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크로스 콜. 이 두 개의 콜이는 여러분들 묶는 다 요약 버튼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룹이 돼서 쓰는 콜이거든요. 이 콜에서 여러분들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식이나 계산식으로 작성시는요.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뭘로 바꿔야 된다? 야를 시기로 변경을 꼭 해야지만 인식합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식이나 계산식이 아니고 특정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조건란에 이건 조건란에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는 입력했던 이 조건을 인식하기 위해서 묶는 방법도 이것도 에라 뜨거든요. 이하는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은 조건이라고 명명을 해. 아, 이 참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항상 제가 뭐 늘 말하는 건데 합격과 불합격의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는 아니고 5분 차이입니다. 이거 하는데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보는데 5분 이상 걸리겠습니까?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1급 따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여러분보다 월등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운빨이지. 그죠? 이런 한 가지의 차이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알았으면 7점인데.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요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약콜이나 크로스콜리에서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식이나 계산을 넣어서 작성한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묶는 방법을 뭘로?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변경해야지만 인식합니다. 출력된 수. 두 번째, 특정 필드에서 조건 안에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는 이 조건 입력했다는 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묶는 방법을 조건으로 바꿔야지만 인식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이 키워드입니다. 자, 이거 좀 이따 또 써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저 올려놓은 기출문제 풀면 다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식을 바꿨다면, 잘만 나왔죠? 요것을 백분율로 변경해 볼까요? 해당 필드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그리고 형식은 백분율이죠. 백분율하고, 백분율 잘 보면 기본적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점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는 한 자리로 1을 바꿔야 됩니다. 1. 백분율 밑에는 소자릿수 1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오, 잘 나오네. 아직 레코드 개수는 많이 있네요. 12개 있죠. 아, 그러니까 조건 안 넣었죠? 자, 마지막 중요한 거 라이프 연산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괄호를 쓰는 게 시험에 요즘 인기인데요. 대괄호, 라이프 연산은 별표는 필수입니다. 별표 항상 같이 쓰는데 별표만 있는 게 아니고 대괄호 넣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대괄호 사용하는 경우는 값 1, 값 2, 뭐 시작값, 끝값 그대로 쓸까요? 그냥? 시작값과 끝값 사이 값을 단식합니다. 그럼 A 빼기 B는 A에서 B까지 시작하는. 왜? 시작하는 야가 별표 앞에 들어가면 끝나는 A 또는 B로 끝나는. 자, 그럼 요 A, B를 다 인식합니다. 요 사이에 모든 값을 인식하는 게 대괄호를 써요. 요거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like 또 빼기라는 개념을 놓고요. 대괄호 쓰는 경우는 그래서 빼기 말고 또 딴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A 뭐 제가 A 빼기 좀 길게 C로 C까지만 가볼게요. 이러면 의미가 별표는 잡히 안 났습니다. 어 A에서 A에서 C 사이까지죠. 그럼 A, B, C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콤마가 들어가는. 이 시작과 끝까지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은 시작값이랑 값 이렇게 할게요. 값1야는 값2 이렇게 할게요. 값1에서 값2 사이값 이렇게 하게 되면 됐습니다. 이야기는.
그럼 A에서 C 사이값. 근데 콤마를 찍으면 이거 좀 바꿀게요. 요 뒤에 요렇게 아니고 여러분들 콤마를 찍으면 값 1 또는 값 1. 이렇게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렇게 제가 콤마를 찍었어요. 그러면 A에서 C 사이값이 아니고 A 또는 C값, B는 안 들어갑니다. 그 또는 관계입니다. 그냥 연속 보이라고 빼기는. 그럼 A하고 C만 있으면. 요건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두 가지 대시냐, 콤마냐는 동시, 연속, 사이값, 또는 따로, 따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럼 A부터 B까지니까 사이값이죠. 그러면 까지라고 보면 되죠. 사이값까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어디 가서 디자인을 가서 조건은 어디 내야 돼요? 시야 코드. 시야 코드에 갈랬더만 세상에 시야 코드가 없어요. 그죠?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 시야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야 코드 이제 나오죠? 이게 무슨 콜이에요, 지금? 요약 콜이 아닙니까? 자, 시야 코드 추가합니다. 시야 입구 안에 있습니다. 주문해서 하면 안 됩니까? 하도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시야 입구에서 만약에 추가해 볼까요? 시야 코드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안 돼. 여기 조건을 넣을 거 아닙니까? 라이크 써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조건이라고 바꿔야지만 조건에 입력된 값을 인식하더라 이거죠. 바꿔야 돼. 그리고 여기에 가서 뭐라 치냐면 여러분들 라이크 연생겼을 했잖아요. 라이크 한번 치볼까요? 또 문제를 할게요. 라이크 띄우고 여러분들 시작하더니니까 쌍따옴표 안에 별표, 별표가 아니고 대괄호죠. A 빼기 B, B 대괄호 닫고 별표, 별표 A와 B로 시작하는 별표 이거죠. 여러분들 참조로 선생님 라이크 귀찮네요. 별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잠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우리가 라이크를 안 치고 쌍따블 안 치고 요거만 해볼까요? 대괄호 안에 A 빼기 B 별표 넣으면 쌍따옴표 넣어주고 라이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는 안 들어가요. 원래는 이런 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B 별표만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B 별표 엔터 치면 라이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대괄호 넣을 때는 라이크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꼭 이렇게 하지 말고 라이크 같은 경우는 대괄호 안 쓰면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엔터 치면 들어가는 근데 요거는 넣어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되겠어. 안 나오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 보세요. 조건도 넣었더만은 액세스가 콜이가 요게 여러분 요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뭐냐면 표시 부분에 원래는 체크돼 있던 게 체크 해제됐죠. 출력 결과물에는 표시는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콜에는 포함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체크를 해제해 주는데 땅 콜에서는 해제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택 콜에서는. 조건 때문에 추가한 필드고요. 출력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가 체크돼 있으면 안 돼요. 선택 콜이 문제 이런 게 많거든요. 어, 요약 콜이는 조건 넣고 치면 야가 체크가 해제돼 버립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8개로 줄어들었습니까? 잘 나왔죠? 여러분 지금 오늘 세 문제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세 문제하고 네 문제밖에 안 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걸 말했어요. 어, 다른 폴리 문제는 이 문제들보다 다 쉬워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요서는 보면 여러분들 새로운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열어놓고 여러분들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이름은 재고 현황.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가지고 확인.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건데요. 키워드는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like 연산자 여러분들 두 가지 대시하고 콤마의 차이점을 알고 가시면 좋다. 이거는 나왔던 문제고 지금 문제.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조건 바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